네, 맥형입니다. 오늘은 이화여대 상권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이화여대 강북의 정말 핵심 상권 중에 하나로 손꼽혔는데요. 지금은 정말 많은 공실과 상권이 정말 많이 침체되어 있죠. 주변에 뭐 영남이나 홍대 이런 쪽으로도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 상권의 힘이 빠져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도 되게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 상권의 활력을 주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고 왔습니다. 평생 이화여대 상권이 이렇게 그냥 죽은 상권이 될까요? 이화여대 다니는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봤는데요. 주변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나 그리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술집, 뭐 고깃집 이와 같은 식당들이 학교 근처에 없기 때문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화여대 상권 평생 이렇게 힘들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상권이 변할 수 있는지, 상권에 힘이 생길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화여대에 가서 상권의 전반적인 모습을 담아봤고요. 그리고 정리를 해서 저의 개인적인 바람, 그리고 이렇게 이화여대 상권에 활력이 돌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이렇게 학교 앞에 갔는데 오늘 평일이고요. 2014년 3월 21일 수요일 날 낮 시간에 이렇게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학교 앞 정문에 이렇게 공실로 건물이 떡하니 있으니까 사실 외관상 이렇게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저렇게 좋은 자리에 괜찮은 아이템이 하나 들어와서 상권에 힘을 좀 불어넣어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상권에 사람이 전혀 없진 않아요. 아니요, 많았습니다. 많았고요. 물론 학기 중이라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보였고, 그래도 이렇게 메인 거리 같은 경우는 공실이 별로 없었어요. 골목으로 들어가는 순간 정말 많은 공실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다소 좀 이렇게 진짜 걷다 보면은 발이 차일 정도로 정말 발걸음을 멈춰서 사람을 피해 줄 정도로 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돌아보면서 어떤 아이템들이 있을까? 어떤 아이템이 잘 될까? 그리고 상권은요, 다양한 아이템들이 모였을 때 사람을 불러들이는, 끌어당기는 흡인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다양성으로 인해서 존재할 수 있고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부분은 돌아다니면서 느꼈습니다. 이렇게 너무 업종이 제한적이에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와서 식사 정도 할 수 있는 식당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페, 그리고 미용실, 옷가게. 그러니까 시장이 제한된 업종들만 있는 것 자체가 이곳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목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보시면은 상권이 죽었다고 모든 업종이 다 망하진 않는다. 상권이 어렵다고, 상권이 힘이 빠졌다고 모든 업종이 다 안 되진 않는다. 이렇게 또 저가형 커피숍 앞에서 발걸음을 멈춰서 볼 수밖에 없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메인 위치에 스터디 카페도 문을 닫고 새로운 임차인을 기다리는 모습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서 또 카페 말고 잘 되는 업종들이 있더라고요. 그 업종들이 보면은 이렇게 스티커 사진 찍는 곳, 이런 곳이에요. 포토그레이 해가지고 스티커 사진 찍는 곳에는 유난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뭐 스티커 사진 얼마 할까요? 스티커 사진 찍는다고 정말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많을까요? 다른 매장보다는 좀 들어가는 유입되는 사람들이 있다 할 정도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곳의 공간이 작잖아요. 적은데 얼마 정도의 임대료가 들어갈까? 그래서 이화여대 상권의 임대료를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 예전보다는 뭐 30% 40% 많이 낮췄다. 이 공실이 너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건물 가지고 계시는 소유주분들께서 30% 40% 인하도 하였다고 하는데, 워낙 땅값이 비싼 곳이다 보니까 인하에도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평수가 너무 적다는 거죠. 평수가 너무 작아서요. 이렇게 보면은 5,000에 250인데 전용 면적은 3평밖에 안 돼요. 이제 이곳에서 해야 되는 아이템들이 한계가 있는 거죠. 5,000에 250인데 2층인데요. 2층에 60평인데 5,000에 450. 이런 거는 좀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450이면 4,500 내지는 5,000에서 6,000까지 찍어주면 좋은데, 이게 상대적으로 2층까지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 상권 자체에
힘이 없다 보니까 2층에서 하는 것 자체가 엄두가 안 나는 거죠. 1층 아니면 진입이 쉽지 않다. 근데 1층은 다 옷가게 정도나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지는 잡화점이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너무 작아요. 월세 또한 상당히 비쌌습니다. 뭐 이렇게 큰 좀 평수가 크다 싶으면은 뭐 2억에 1,300이죠. 1층에 4천에 220 하면 임대료가 괜찮다 하면은 6평이에요. 그러니까 평수가 너무 작아요. 할 만한 아이템들이 없는 거죠. 여기서 뭘 할까요? 그래서 업종들이 임대 조건이나 내지는 이 평수나 이런 것들이 좀 적합해야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좀 괜찮은 곳이고 임대료가 괜찮나 싶으면은 딱 보면은 워낙 평수가 작아요. 6평 막 이렇습니다. 그럼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2층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6천에 280이잖아요. 이건 평수도 커요. 61평. 근데 보면은 6천에 280 관리비 없고요. 권리금은 협의라고 또 나오네요. 인테리어 되어 있고 집기일체 인수시 바로 영업 가능합니다 하는데, 이 자리도 갔다 와 봤는데 그렇게 골목에 있어요. 이런 곳일 거예요 아마. 이 골목에 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유입돼 가지고 막 이렇게 주로 다니는 주 메인 길이 아닌 골목길에 식당들이 다 잘 되어야 되는데, 딱 하면은 그냥 미용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식당 아니면은 이렇게 2층에 들어가서 장사를 한다라는 게 사실 되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자, 현장에 나가서 찍었던 것들을 한번 좀 더 볼게요. 공실이 신촌보다 더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더 많게 느껴졌어요. 상권의 범위가 넓지 않고 좁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임대문이 있는 곳들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메인길 말고 골목길로 들어가면요, 뭐 건물 임대문이가 뭐 한 집 건너가 아니라 연달아서인데 이게 재건축을 하려고 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임대문이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좋은 위치에서 임대료가 궁금했습니다. 좋은 자리인데 텅 비어있길래. 그런데 임대료가 2억에 1,200만 원. 근데 뭐 1층이고 32평 뭐 이 정도인데 상당히 비싸죠. 가격을 낮췄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진 비쌉니다. 이렇게 상가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월세 6천에 550 이런 건 좀 해볼 만하겠다 하면은 뭐 이제 루프탑을 사용하는 옥상층이고요. 2층 이상은 1억에 390, 3천에 230, 3천에 250, 1억에 500 뭐 이러는데, 임대료가 그렇게 막 비싸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뭐 이렇게 48평인데 3천에 250이잖아요. 이거 해볼만 하겠다 하지만 이게 용기가 없는 거죠. 왜냐면 상권의 힘이 너무 힘을 잃다 보니까 1층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막상 또 1층은 평수는 작은데 임대료는 또 높고 평수가 작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음식점들이 없는 거죠. 여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식당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고깃집, 술집과 같은 아이템들이 들어와야지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없던 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화여대 정문 앞에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밀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다른 상권으로 이동해서 뭔가 소비를 하겠죠. 이 학교 근처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스티커 사진 찍거나 아니면은 뭐 이 학생들이 이 학교 근처에서 뭐 머리를 자르거나 내지는 옷을 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옷가게나 미용실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많아도 되나 할 정도까지 이렇게 다 공실들이 많이 있는데, 가다 보니까 또 익숙한 브랜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다 주변이 공실인데 또 잘 되는 곳들은 또 잘 돼요. 특히 이렇게 식당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점심에 간단히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은 분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긴자료코처럼 양 많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하면은 안에 보면은 손님들이 꽤 많이 차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보다가 이제 눈에 띄는 이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현수막을 보고 이화여대 상권의 침체기를 2013년도에 겪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 건축물의 권장용도 변경, 확정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2013년도 박원순 시장이 계셨을 때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왔었거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이 지역을 관광과 쇼핑의 거리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촌지구 일대, 신촌과 이화여대에 있는 상권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상권의 업종을 다 제한해 버렸어요. 그게 이미용업이나 아니면은 잡화 그리고 화장품 업종을 제한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권에는 다양한 업종군들로 상권에 힘을 불어 넣어줘야 되는데 업종들 제한했어요. 이 외의 업종들이 들어오려면 정말 깐깐하게 주차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상가들 사이에 무슨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권에 유난히 잡화점, 의류점, 그리고 지금도 미용실 엄청 많이 보이죠. 한 집 건너 한 집이 미용실이다 할 정도로 유일하게 2층에 공실을 채워주고 있는 거는 또 미용실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이런 업종을 제한했던 것들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요. 서대문구 신촌 일대 지구 단위 계획 11년 만에 재정비 착수. 이게 이제 11년 만이라는 거는 13년부터니까 24년도 지금 현재 기사잖아요. 이렇게 지구 단위 신촌 지구 일대에 이렇게 신촌역부터 이대역까지 이제 11년 만에 재정비를 착수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늦지 않았나, 골든타임을 또 한번 넘겨버리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임대 문의가 붙어 있는 걸 보면서 또 새로운 현수막들을 보게 되는데요. 업종을 제한했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업종을 다양하게,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또 여기서 알리고 있더라고요. 가면서 뭐 미용실을 이렇게 보면서 미용실이 많다 느꼈지만,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 또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커트가 15,000원 밖에 안 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저렴하구나. 우리 동네에 2만원, 21,000원 받는데 15,000원 받고 있더라고요. 저렴해서 이쪽으로 머리를 자르러 오나? 그래서 미용실이 많나?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좀 더 보면은 이 문구예요. 이게 이제 11년 만에 바뀐 거죠. 미용실 같은 업종을 했을 때는 주차 시설이 없어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업종을 하려면 주차 시설을 다 갖췄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상가 입주 용도 완화해가지고 1종, 2종 보면은 뭐 공연장, 음식점, 뭐 노래방, 당구장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에서는 자율 경쟁을 하도록 이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이와 같이 업종을 제한해서 이쪽이 관광 특구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쇼핑을 위한 거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권이 다 죽어버린 거죠. 2013년에 이와 같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므로써 그때부터 약간 이 이대 상권의 힘을 잃어가게 됐고요. 지금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이 상권을 돌면서 느꼈지만. 그런데 2017년도에 사드가 있었고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잡화 전문점이나 이런 의류 전문점들이 지금은 온라인이 엄청 활성화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시장을 다 뺏겼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상권 자체가 있었던 업종들마저도 다 안 되게 됐던 거죠. 자, 신촌 일대 지구 단위 계획 11년 만에 재정비에 착수해서 뭐 용적률 완화해서 개발 밀도도 확보하고 청년 문화 중심 기능도 강화하고 이제 다양한 시도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기존의 시장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제한된 업종만 넣었다면 지금은 시장의 다양성을 인정해서 다양한 업종들을 넣고 또 젊은이들의 거리답게 팝업 스토어도 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와 같은 공간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술집이나 뭐 학생들도 그런 고깃집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말했던 것처럼, 저는 백화점의 MD 구성하듯이 이렇게 건물주 분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곳에 요즘에 뭐 을지로나 마곡에 가면은 있는 산청 숯불가든 같은 그런 좀 고깃집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곳에 가서 마곡이나 을지로 가서 웨이팅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이화여대 상권 지하철 2호선이 위치한 이곳에 와가지고 저는 충분히 소비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몽탄도 마찬가지고요. 삼각지에서 빠져있는 자리에 들어갔지만 몽탄의 웨이팅을 기다리는, 몽탄에서 웨이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처할 곳이 없다 보니까, 기다리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근처 카페를 다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보고서는 주변에 많은 식당들이 또 생겨나기도 했고요. 이런 것처럼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아이템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임대료만 저렴하게 해서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이 상권은 아무리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더라도요, 제가만 봐도 무서워요. 사실 요식업을 20년 이상 했던 제가 그 시장에 가서 그 상권을 둘러보면요, 찬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그리고 1층이 아니면 선택지가 없어요. 2층으로 가기에는 진입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1층도 저렇게
공실이 많은데 2층에 들어와서 장사라고 하면은 평수는 넓죠. 하지만 투자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1층과 같은 공간들이 너무 개별 공간으로 쪼개져 있고 그 자체의 평수가 요식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너무 10평 미만의 소형 점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화여대 상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2층에 좀 규모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임의용업이나 이런 도소매업이 아닌 일반 음식점 잘하는 외식 사업가들한테 개인적으로 건물주들도 이제는 스카우터가 돼야 됩니다. 내 자리에 저렴하게 해줄 테니까 들어와서 장사해, 이게 아니라요, 그냥 공동 투자자의 관점으로서 내가 시설해 줄게, 내지는 내가 렌트프리 1년 제공해 줄게, 이와 같이 적극적인 액션을 통해서 어디 가도 줄을 서는 그런 훌륭한 브랜드를 유치해서 이 안에 넣는다라고 하면 한 곳이 아닌 두 곳, 세 곳이 이와 같이 문전성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채워지다 보면은 이제부터는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화여대 상권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화여대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고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제작해 봤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